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오늘은 칼슘의 연면 시비에 관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적당한 기온과 햇빛, 그리고 토양의 적절한 수분과 양분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토양이 있다면 사실 연면 시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칼슘의 연면 시비가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수확물을 단단하게 하여 저장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식물체의 구성 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생육 자체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신장과 세포의 분열로 생육 증진과 수확물 수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병성 강화로 인한 병 발생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뿌리 활착, 수정 및 착과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칼슘 결핍으로 발생되는 고추의 생리장애입니다. 꼭지 부분이 노랗게 변하고 이 끝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우스 고추보다는 대부분 노지 고추에서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 노지 고추에서 이러한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날까요? 바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입니다. 식물이 토양 속 영양성분을 흡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영양성분을 많이 흡수하는 방법은 물을 흡수할 때 토양 속 성분들을 함께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뿌리로 흡수된 물과 영양분들은 물관을 이동하면서 줄기, 잎, 열매로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공급합니다. 근데 칼슘은 오직 물을 흡수할 때만 물관을 통하여 잎이나 열매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는 물관과 함께 체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체관은 쉽게 말해 잎이 광합성을 해서 생성한 당분이나 필수 영양 성분들을 다른 잎과 뿌리, 열매로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만약 토양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식물은 토양의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식물은 생존을 위해 생장점, 어린 잎, 열매를 키우기 위하여 젊은 잎이나 하이엽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체관을 통하여 이동시킵니다. 근데 이때 체관을 통하여 이동할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칼슘입니다. 즉 토양이 건조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새순, 열매 위주로 칼슘 결핍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콩이 흡수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물관과 체관을 통해 끝눈과 어린잎까지 이동된 양을 확인한 실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눈과 어린잎으로 물관을 통해서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전부 잘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체관에서는 양분 이동량을 보면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동을 잘 하지만 칼슘은 끝눈이나 어린잎으로 거의 이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식물체의 지상부로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토양이 과습하거나 토양에 너무 많은 양분이 과하게 있다면 식물은 물 흡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칼슘 결핍 증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칼슘을 연면 시비로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5월부터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30도 이상의 고온기가 되면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도 뿌리에서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게 올라가면 사람이 땀을 흘리듯이 식물은 체온 조절을 위하여 토양에서 흡수한 물을 기공을 통해 계속해서 뱉어내는데요. 이때 기공을 통해 세입 위주로 칼슘이 많이 손실되게 됩니다. 즉 고온기에는 칼슘 흡수 부족과 칼슘의 손실이 함께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칼슘 결핍 부족 문제뿐만 아니고 고온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높은 야간 온도로 호흡작용을 하게 됩니다. 낮에 생육과 열매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당분과 녹말을 잎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식물이 생장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고 야간에 호흡작용을 하면서 당분과 녹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온기에는 칼슘 흡수가 불량하고
체내에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당분 손실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고온기에는 칼슘을 연면 시비로 꼭 공급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고온기에는 칼슘과 고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 웃거름을 비료로 뿌리든 하우스 작물에 관주용 비료를 뿌리든 대부분의 추비는 질소와 가리질 비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토양에 질소와 가리가 공급되면 토양에서 상대적으로 질소와 가리보다 흡수력이 떨어지는 칼슘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흡수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추비를 공급하면 칼슘을 수일내로 관주하거나, 관주할 수 없으면 연면 시비로 부족한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하우스 작물이나 이른 봄, 늦가을에는 지온이 많이 내려가서 칼슘과 함께 여러가지 양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데요. 특히 칼슘은 인삼과 함께 지온이 낮을 때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 중 하나입니다. 딸기 양액의 경우 칼슘에 함유된 양액으로 하루에 몇 번씩 뿌리로 칼슘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칼슘 결핍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배드, 지온의 온도를 14도 이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온이 낮은 경우에도 연면 시비로 칼슘을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토양 산도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농가를 돌며 토양 산도를 여쭤보면 생각보다 내 토양의 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 석회질 비료를 신경 써서 살포하지 않으셨다면 토양은 상당히 산성화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토양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 화학비료, 살포에도 심지어는 물만 줘도 토양은 산성화가 자연적으로 진행됩니다. 칼슘의 경우는 산도가 중성 이하로 내려가면서부터 흡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산도가 6 이하로 떨어지는 토양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크게 감소됩니다. 토양 검정 후 토양 산도가 적정 산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시고, 토양은 단기간 내에 토양 산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칼슘을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하시면 효과적인 양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칼슘이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생육 단계별로 칼슘을 연면 시비하면 좋은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면 시비는 아닌데요. 정식하기 전 뿌리 활착과 초기 생육 증진을 위해 모종을 정식하기 전 밝은제나 생리활성제 침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칼슘제를 정식하기 전 침지 처리하면 뿌리 활착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무처리 대조구는 뿌리가 포트 전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밝은제를 처리한 곳은 포트 전체로 뿌리가 뻗어서 포트 모양 그대로 분리가 된 모습입니다. 정식 전 한번 칼슘을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화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미량요소 제품과 칼슘을 연면 시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꽃이 피고 암술에 수술이 붙어 화분 발화가 되고 화분관이 신장되면서 정액이 씨방으로 들어가 미씨가 형성되어 수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봉소를 비롯한 아연과 망간 등의 미량요소가 함께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화기부터 수정기까지 원활한 수정을 위해서는 칼슘을 꼭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연면 시비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고 열매가 착과된다면 초기 비대를 위하여 칼슘을 연면 시비하도록 합니다.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후에도 할 수가 있지만, 과가 단단하면서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세포의 분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세포수를 많이 형성시켜야 되는데, 열매의 세포수는 유각이 이후로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중요한 칼슘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착과 후부터 주기적인 칼슘 공급은 과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대 및 착색기에도 칼슘의 연면 시비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비대기의 세포의 크기 향상과 함께 무름을 방지하고 정형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소를 차단하여 착색 지연을 예방하고 최종 수확물의 저장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수확기에 칼슘을 연면 시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의 연면시비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칼슘 공급은 물론 뿌리로의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생육 시기 등에 따라서 연면시비로 적용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칼슘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연면시비 하실 때는 따로 힘들게 살포하지 마시고 농약과 혼용이 가능한 칼슘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육기별로 맞게 설계된 칼슘제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